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영유를 보내야 할까? 영어 학원은 언제부터 다니는 게 좋을까? 그리고 문법 공부는 꼭 해야 할까? 여러분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영어 내신, 수능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에서 만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 방법을 알고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순서는 첫 번째는 영유를 보내야 할까?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는 게 좋을까? 문법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독해는 어떤 걸로 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학원은 언제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먼저 영유를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죠. 이제 국제학교를 보낼 예정이신 학부모님이라면 학교 적응 차원에서 괜찮아요. 하지만 국내 학교에 내신과 수능을 치를 아이라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영유를 다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초등 정도의 스피킹과 리딩은 큰 문제가 되질 않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를 간과를 하고 결국 문해력이 약해지면서 고등 때 독해 점수가 의외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초등 때 정말 못 느껴요. 초등 저학년까지도 잘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독서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의외로 2, 3등급으로 밀려 내려가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서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야 나중에 어려운 지문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갈 진로에 맞춰서 준비를 하되 내신 또 수능의 1등급을 희망한다면 독서와 원서 읽기에 더 중점을 두지 영유에 대해서 고민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좀 더 영어 환경에 아이를 노출시키고 싶다 이런다면 외국인 교회나 영어로 운영하는 어린이 예배 같은 데를 다니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어릴 때 서빙고 쪽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2년 정도 다녔거든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잖아요. 그리고 엄청 친절하고 또 아이를 잘 케어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고 아이가 굉장히 좋아라 했고요. 덕분에 외국인 친구도 많이 사귈 수가 있었어요. 뭐 이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학연수를 가야 할까라는 고민도 하시잖아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신과 수능을 치를 그런 친구들은 독서와 원서 읽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만약 어학연수를 갈 계획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영어가 된 상태에서 가면 1년 정도를 하고 와도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가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는 예상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를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돌아오면 수학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타 어떤 과목으로 인해서 약간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좀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언제쯤 갈까라고 한다면 초5학년 때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정도의 기한을 위해서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다른 과목에도 큰 무리가 없도록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영어를 준비하고 가야만 실력이 늘고 온다는 거, 연수를 그냥 무작정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돈만 낭비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독서와 원서 읽기, 집에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신,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큰 꿈을 가지고 품고 이렇게 보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 인생의 큰 장점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법은 언제 하면 좋을까인데요. 상위권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 고학년 때부터 조금씩
또 해서 초 6학년 때 방학 때에는 중학교 문법을 총 정리를 해보고 또 중3 겨울 방학 때에는 고등 문법을 정리를 하는 경우가 좋은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면 문법 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도 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문법에 강한 아이들이 독해까지 잘하는구나, 내신을 잘 받는구나를 알게 되실 거거든요. 어릴 때 영어로 된 그래머를 공부한 그런 경우라도 한국 문법을 탄탄하게 공부해서 용어에 좀 익숙해지면 자신의 실력을 더 잘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법으로 정리를 이제 하고 나면 깔끔하게 내신 걱정을 안 하고 보다 쉽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아이라도 또 최소한 중등 가기 전, 고등 가기 전 꼭 정리를 하시고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독해에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덤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독해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책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흥미를 계속 느껴야 원서를 지속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 중학교까지 원서를 읽은 아이들이 리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리더스 북 같은 원서를 읽고서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듣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그 효과가 드디어 고등학교를 가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느꼈을 때 또 초 6학년 때에서 중3까지는 고1, 고2 모의고사를 이어서 뭐 수능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아이가 수능 방향을 잘 맞게 가고 있나 부족한 점은 없나 체크해 보시면 정확하게 아이의 영어 준비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국제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거기에서 SSAT, PSAT, SAT 순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GPA와 대입 준비에 정확히 연결되는지 한번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독서와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고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결국은 내신, 수능, SAT 같은 시험에 고득점을 정확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정말 영어 학원은 언제부터 다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시죠. 초 3, 4학년 때부터 다니는 게 이제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치동의 탑3 학원이라는 학원을 다니는 게 사실 부모님들이 로망이기도 하신데 저 학년 학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국제학교를 갈 친구들이 아니라면 정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 아이도 다니다가 결국은 독서, 수학 같은 기타 과목들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그 학원의 수업과 숙제량이 너무 많아서 한국 내신과 많은 또 괴리가 있어서 결국은 그만뒀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무리 주위에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다니는 학원이더라도 내 아이가 국제학교 쪽이 아닌 내신과 수능 쪽으로 대입을 치를 거라면 이제 국영수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방향도 맞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선택하는 게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대학의 입결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영유, 학원 선택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진심 여러분께 필요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